자, 준비되셨죠? 오늘 병결이 많네. 자, 보세요. 서해무릉기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작품을 보게 되면 배경을 중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고려나 조선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나뉘긴 하는데, 만약에 중국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면 사이즈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이 되는 거고요. 조선을 배경으로 한다, 뭐 그렇게 그냥 잼민잼민하죠. 아무래도 스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고전소설 오랜만인데, 고전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단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대부분 고전소설의 제목은 주인공의 이름을 아예 제목화하는데, 딱 봐도 서해무릉기라는 작품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주인공이 아니네. 그럼 서해무릉이라는 것이 만약에 장소라고 한다면 이 장소는 되게 중요한 장소가 되겠네. 이런 생각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누누이 얘기하는 거야. 같은 인물이면 같은 도형으로 한다. 놓치면 안 돼. 24일의 7을 모의고사 고전소설 그때 오늘 하게 되면 그때까지 고전소설을 한두 번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전달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같은 인물을 같은 도형으로 체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대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좀 미리 파악해 두면 좀 읽기가 쉬워지죠. 서해무릉기 볼게요. 여러분들 당연히 예습을 안 했겠죠. 내가 하라는 얘기도 안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보자고요. 대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데, 예습은 안 해도 좋으니 초반에는 복습을 좀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6평 이후에, 내신은 물론이거니와 6평 이후에 조금 수능 국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길 거야. 언제나 내신 중요하죠. 내신은 안 바뀌니까, 기록이 남는 순간. 근데 일단 수능 준비를 한다는 바탕으로 그걸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저는 막 내신만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이나 지문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할까, 이렇게 하는 거여서 여러분들도 그 기조대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일단 뭔 내용인지 몰라. 이렇게 봅시다. 아무 내용, 아무 배경 지식도 없어. 무슨 흥부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토끼전 하는 것도 아니야. 자, 맨 처음에 시험지를 봤는데 이런 지문이 있다. 뭔지는 몰라도 이럭저럭 3년이 지났을 때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은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일단 주인공일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처음 나오는 인물이 유생이죠. 그 유생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 유생이 뭐 했냐면 여승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변장 모티프라고 하거든요. 모티프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장치를 아니면 마디를 아니면 서사의 어떤 기본적 설정을 해놓고 간다는 거야. 변장을 한다는 것은 남자가 여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남자가 여장 변화하는 일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유생이 여장하는 이유는 일단은 자기의 신분과 관련된 건데, 너무 얘기하면은 스포가 좀 심할 테니까 일단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경우는, 봐봐, 옛날 살아가는데 여성의 몸으로 살아가는 게 사회적으로 편하겠어? 남성의 몸으로 살아가는 게 편하겠어? 당연하죠. 왜냐하면 업신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힘도 여자로 가면은 얼마나 그 위험에, 자기 자신이 어때 위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려운 현재를, 예를 들어서 홍계월전 같은 거 하지 않았나? 홍계월전도 뭐야? 사회적인 시선이 아무래도 여성은 조금 낮게 처우하다 보니까 이런 남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려운 현재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입니다. 여자가 남장 한다고 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남자가 여장을 한다고 궁극적으로 여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미리 잠깐만 스포하면 이 작품에서 남자가 여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장한다는 것도 얘랑 미리 얘기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뭔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는 한 굳이 성별을 바꿔가면서 옷차림을 바꿀 필요는 없죠. 그리고 유생은 여승으로 변장하고 서해의 배를 띄워서 대양을 방황하고 있었다. 넓은 바다를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일단은 미리 얘기하자면 유생은 누군가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요. 자, 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산들이 첩첩이 물 위에 솟아있고 천봉만학 봉우리마다 기이한 어느 곳에 이르렀다. 이 어느 곳과 관련한 이 부분 있죠? 설명하는 부분. 푸른 산들이 첩첩이 물 위에 솟아있고 천봉만학이 봉우리마다 기이한, 이거는요 이 어느 곳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맞습니다.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냥 이번에도 알아두세요. 이 첩첩이라는 거 많이 나오잖아, 고전 시가에도. 첩첩이 뭐냐면 겹쳐졌다는 거야. 푸른 산들이 겹겹이 물 위에 솟아있고 천봉만학, 천은 1000고요 만은 10,000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봉은 뭐겠냐? 봉우리죠. 학은 뭐겠어요? 신작? 아니죠. 그 학 아닙니다. 그럴까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학은 골짜기입니다. 신재 골짜기. 재미없네 그건. 자, 이게 봉우리마다 기이한 어느 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은 어때요? 마침 달빛마저 넓게 비추고 있어. 그야말로 경계는 경치죠. 경치가 절승 최고다. 맥스인 곳이었다. 자연의 경치가 최고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생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깊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유생이 여기에서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맞아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유생이 배에서 내려서 점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람 사는 곳은 없고 산수 경치, 자연의 경치는 더욱더 아름답고 맑고 수려하였다. 자,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칭찬하면서 심리를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 더 큰 섬이 있었는데, 자, 미리 얘기할게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큰 섬은요,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서해무릉이에요. 이 섬이. 괜찮을까? 그 다음에 또 그 섬에는 평평하고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푸릇푸릇한 경치 사이로 호화로운 인가가 처음엔 없었는데 여기에는 인가가 10여 자리 잡고 있었다. 게다가 섬 앞으로 15리나 되는 큰 강이 가로막혀 있었으니 깊숙하고 한가한 풍치를 비할 데가 없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간적 배경 묘사를 두 군데나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때요?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할게요. A와 B의 공통점은 아주 멋진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야. 그런데 A 말고 A에서 더 들어가야 B인 거죠.
그래서 이 A와 B도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유생이 공간 이동한 포인트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동하는 곳마다 이런 거네요. 이에 유생이 반드시 은인이 뭐냐면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은자가 숨을 은자야. 우리가 은유법 할 때 은자입니다. 숨어 지내는 어떤 도사라든가 진짜 도사, 그러니까 숨어 지내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도사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한번 가봐야지 해서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그 섬에 들어가 유생이 흰 옷을 단정하게 입고 삿갓을 바로 쓰고 바랑을 메고 죽장을 짚고서. 이거는 어떤 모습인 거야? 단정하게 입고 삿갓을 바로 쓰고 바랑을 메고, 바랑은 이제 백이죠. 백팩. 죽장을 짚는다. 이게 바로 외양 묘사도 되죠. 근데 외양 묘사는 기본이고 여승의 차림이에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출제하시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유생이 섬에 들어가자마자 여장한 것을 해제했다. 그럼 틀려요. 일단은 이 안에는 은인이나 도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유생이 처음부터 그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여장을 해제하진 않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스님이니까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깊은 곳에 스님이 찾아오는 것도 뜻밖의 일이네.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더욱 처음이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더욱 처음이로다.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은 유생을 보고 한 번에 여장을 한 남자임을 알아차렸다. 틀려요. 여장 성공한 거예요. 여장이 완벽한 거죠. 퍼펙트한 거죠. 그렇지?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자, 계속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승이 있어. 이에 유생이 대답합니다. 유생이 뭐라 합니까? 소승은요, 저는요, 소승과 유생은 같은 인물이야. 유생이 본캐죠. 소승이 부캐입니다. 금산사 뒤 암자에 있는 여승이 온대. 이곳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같은 강을 구경하려고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뭐라고 하는 곳입니까? 청컨대, 요청하건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여승의 미모를 부러워하고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마을 사람들이 이곳은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서해무릉이라는 곳이요. 꽃이 피어서야 봄인 줄 알고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져야 가을인 줄 알죠. 여기는 너무나 평화롭고 자연 경관이 예뻐서 자연의 변하는 모습으로 계절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곳이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며 다투어 양식을 주는 사람이 많아 바랑, 백팩이에요.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바랑이 무거워 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유생이 이에 뭐라고 하냐면 이곳 인심이 순박하고 후덕함을 알고 다시 큰 누각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때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때 최 씨는 최 씨? 하트 할까요, 그냥? 이때 최 씨는
밤낮으로 명철하신, 명철 뭐 밝고 똑똑하고 뭐 지혜로우신, 이렇게 할게요. 지혜로우신 하느님을 향하여 길게 탄식하며 지냈고, 그 다음에 자나깨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최 씨는 뭘 얘기하는 거야? 최 씨는, 여기에 나와 있는 최 씨가 아직 여러분들은 누군지 모르죠. 일단 최 씨는 고향으로부터 떠나온 인물이겠죠, 그렇지? 그런데 이날 밤 비몽사몽한 사이에 한 노승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노승은요 꿈에 나타났죠. 아까 얘기했던 금산사라는 금산사의 부처입니다. 부처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처 땡땡, 부처 네모할게요. 나는 금산사의 부처다. 너의 지아비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지아비? 누굴까? 유생입니다. 그래서 지아비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너희 두 사람을 도와주러 왔다. 내일 5시에 정오에 한 여승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유생이야. 이제 만나거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때요? 병맛이죠? 그치? 넘겨서 최 씨가 드디어 이제 반가워하는 겁니다. 정말요? 하면서 반가워하며 어떻게 살해를 할지 뿅 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 꿈에서 깨어났다. 이 꿈은 좀 이따 문제도 나옵니다. 최 씨는 한낮 꿈속에 헛된 일인 듯 여겨져 몸과 마음이 어지럽고 뒤숭숭한 가운데 일단 날이 밝기를 기다린 거야. 그리고 꿈에서 금산사의 부처가 얘기한 것처럼 다음날 정오 무렵 개선이 밖으로 쫓아 들어오면서 말한 거야. 자, 개선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네. 다른 인물이니까 다른 도형이죠. 누군지 몰라도 다르니까. 쫓아 들어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개선 땡땡. 자, 개선은 최 씨의 종이에요. 지금 최 씨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 섬에 잡혀온 거고, 그리고 유생은 자신의 여인인 최 씨를 찾아 복장을 여장한 채 전국을 다 떠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 씨는 똑똑한 개선이만을 딱 픽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장지문 밖에 우리는 여승이 누군지 알죠? 한 여승이 와서 양식을 청하옵니다. 그토록 아리따운 미모와 옷 같은 얼굴, 영롱한 풍모를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청수하고 단아한 자태가 마치 우리 아가씨와 거의 비슷하던데요. 최 씨가 헐 하고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어제 요 꿈속일이 또 생각난 거예요. 마음속으로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개선이가 은근히 권하며 말하는 거야. 어떻게? 개선 땡땡. 아씨, 여승은 그래도 내당 방 깊이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아가씨께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라고 했더니 최 씨가 이곳에 온 지 수삼 년 정도 지났는데 몸을 일으켜 연보를 옮김이 없었는데, 연보라는 것은 뭐예요? 연보라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의 걸음이에요. 보가 걸음이니까. 걸음걸이. 이날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가봐야지 한 거야. 그래? 그랬더니 개선이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얼른 채비를 하라라고 알린 거예요. 자, 최 씨도 이제 오랜만에 외출이죠. 그래서 개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 보니까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있고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여승이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표현이 서 있었다. 최 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삿간 밑에 옷 같은 얼굴을 한 여승은 바로 자신의 남편이 될 유연 아니었는가. 최 씨가 보니까 낯빛, 얼굴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최 씨가 드디어 꿈속에 금강사의 부처 말대로 남편을 만나긴 만나는데 최 씨가 유생을 몇 년 만에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최 씨가 이후에 유연을 보니까 유연의 모습이 어땠어요? 떠돌아다녔으니까 초췌했죠. 얼굴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연을 보고 반갑기도 했으나 이때 최 씨의 마음은 어때요? 가슴이 아팠겠죠. 더구나 이렇게 머리까지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이란 건 뭐야? 괴로움들이죠. 많은 괴로움,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거를 체크해야 되겠죠. 최 씨의 심정이 오죽했겠어? 라고 해서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있다. 이거를 아셔야 되겠죠? 편집자적 논평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전까지는 누구랑 누구? 유생과 최 씨가 일단 만난 거예요. 괜찮아? 더 읽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유생은 최 씨를 따라갔다가 최 씨를 납치해간 장군, 역삼각형 할게요. 우연히 마주치고 장군은 여승을 수상히 여겨 일단 멀리 내쫓습니다. 이때 유생은 일단 장군에게 쫓겨나와 원촌, 먼 마을에 숨어서 오직 깊은 산과 은밀한 곳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이 도우시고 하늘이 가르쳐 주어 물을 따라가다가 바람이 통하는 굴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굴은 밖으로 통하는 구멍이 작았지만 그 안은 몇 사람이 머물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유생이 크게 기뻐하며 여기에 머물러 몸을 숨기고 마을에서 얻어온 양식으로 일단 연명, 목숨을 이어가며 엎드려 지냈다. 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은 또 하필 마침 그곳은 그 장군의 집의 뒷산인 거예요. 자,
유생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낮에는 바위 구멍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기를 기다려서 인적이 끊기는 야삼경, 깊은 밤 한가운데 한밤중에 장원 밖에 나와서 두루 살펴보았으나 어디로 들어갈 곳이 없는 거야.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방법, 대책,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자 유생도 어찌할 수가 없지. 그래서 장탄식, 긴 탄식을 밤낮으로 끊어질 때가, 그러니까 장탄식이 밤낮으로 끊어질 때가 없었다. 일단은 유생이 장군으로부터 쫓겨나서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최 씨와 함께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때 최 씨는 자기 남자를 봤죠. 밥을 안 먹어 식음을 전폐하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슬퍼 울기를 그치지 못했는데 하루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네요. 정부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은 뭐 할까요? 정부인이 최 씨를 불러 달래며 말했다. 정부인. 소저가 여기에 이른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그 사이 제 자식이 오히려 소저를 핍박하지 않은 것은 이로써 소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청춘이 이제 저물어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아요. 혼례를 이루어 길이 복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아유, 야, 큰일 날 뻔했다. 어쩐지. 그러면 안 되죠. 소저 뭐 해야 돼? 어쩐지. 하트가 여기에 이른 지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그 사이 제 자식이 뭡니까? 장군이겠죠. 그럼 역삼각형이었죠. 오히려 소저를 잡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하지 않은 것은 이로써 소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아들이 맞나? 우리 아들의 청춘이 이제 저물어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으니 결혼을 하세요. 혼례를 이루어 길이 복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결혼, 부부의 연을 맺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맥락이 뭐야? 장군은 이 최 씨와 결혼하고 싶어 하죠. 근데 결혼해 하고 억지로 이제 결혼을 강행하려 하다가 자살이라도 하면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최 씨가 그냥 포기하고 자기한테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인이 이렇게 회유하는 거죠. 이제 택일 날짜를 선택하여 조만간 결혼식을 치를 겁니다. 모름지기 이제는 소저는 제 아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을 더 이상 이젠 고집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A를 한번 건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죠? 문제가 몇 번이야? 2번인 것 같은데. 자, B는 안 읽었으나 A로 할 수 있는 거. 실제로 모의고사도 이렇게 된다. 다 읽고 A, B 동시에 풀지 말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에서는 끊고요. 너 옛날에 그거 했지? 그런 거 했어 안 했어? 과거의 행적을 밝혔다. 과거의 행적을 뭘 밝혀요? 굳이 과거를 얘기하자면 여기 온 지 3년 정도 된 거다. 뭐 요 정도죠. 이미 여기서 땡. 그 다음에 2번 A에서는 끊고요. 상대의 정체를 추론한다. 발화자가 누구야? 정부인이잖아. 정부인이 최 씨의 정체를 추론해요. 그리고 배신감을 가져요. 일단 얘 다 틀리죠. 그리고 배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회유하고 있잖아. 자기 아들과 이제는 포기하고 결혼해 달라고요. 3번 A에서는 끊고요. 상대가 저지른 행위를 언급하며 최 씨가 대체 뭐 했는데 굳이 한 게 있다면 결혼을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지 않는 것 정도가 되는 건데 그것을 비판합니까? 이해하잖아요. 그렇지? 위로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다 틀렸고요. 더더군다나
비판을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B 안 읽어도 이렇게 깔 수 있는데 A와 B를 묶어서 한 번에 풀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 말은. 그래서 읽다 말고 이걸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4번 A에서는 끊고요. 상대가 처한 상황을 환기하다, 드러내다. 어떤 처한 상황이야? 여기에 온 지 수삼년, 몇 년 지났다. 그리고 내 아들이 결혼을 강제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모두 그대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최 씨 당신도 마음을 돌려서 내 아들과 결혼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4번의 A는 맞아 안 맞아? 맞죠. 5번 A에서는 끊고요. 자신과 상대의 관계를 언급했다. 나는 정부인, 너는 최 씨, 뭐 이런 거 했어요? 나는 예비 시어머니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틀렸다. 제발 부탁이고 한 번 더 강조하건대 A, B, 기억, 니은, 가, 나 그러면 우리 독서도 이렇게 풀었잖아. 하다 말고 그러면 B를 안 읽었는데도 4번이 이렇게 나와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걸러도 3개는 걸러요. 그럼 나중에 일단 B 보고 싹 풀어버리면 이러한 문제 유형은 틀리기가 열나 어렵다고. 바보처럼 2개를 다 읽지 마세요. 공부는 이렇게 꼼꼼하게 하되 시험은 부정행위를 제외한 모든 초얍살을 다 동원해야 되죠. 근데 초얍살적인 행위가 잘 먹히려면 공부를 똘똘하게 하면 돼. 이렇게 꼼꼼하게. 쥐잡듯이 꼼꼼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에 4번을 풀어버렸네? 어디? 3번도 그냥 해버릴까? 꿈? 그래. 도균이가 하라는 거 다 하지. 자, 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일단 최 씨가 끊고요. 고향을 그리워는 해. 근데 꿈과는 상관없죠. 꿈과는 무관하고요. 갑자기 고향 안 그리워하다가 꿈 꿔서 고향을 그리워해? 일단 말이 안 되니까 땡. 2번 최 씨가 끊고요. 최 씨는 하트였잖아. 개선이가 세모였나? 개선이 하는 말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계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인데 답 2번이야 라고 끝낼 게 아니에요. 일단은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최 씨가 어땠더라? 최 씨는 1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최 씨가 이곳에 온 지 수삼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서 몇 년이 지나도 연보를 옮김이 없었어요. 그동안 최 씨는 연보를 옮김이 없었다라고 해서 몇 페이지니? 12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돼야 꿈으로 인해서 개선이 말하니까 어디 한번 움직여 볼까 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요. 성대모사인 것 같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3번. 그래 답 2번에 3번. 최 씨가 끊고 밤낮으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요? 원래 한탄하고 있었어요. 땡. 최 씨가 끊고 개선에게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게 되는 계기? 걱정 토로도 안 했는데요. 어차피 개선이가 다 아는 거고요. 최 씨의 마음이 끊고요. 불안감에서 안도감으로 전환돼요? 응? 맞지 않냐고? 꿈에서 부처 나와서 여승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봐봐. 지금 도균이가 말한 것에 제가 반론을 표할 수 있는 게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126페이지로 넘어와서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삭간 밑에 옷 같은 얼굴을 한 여성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지압이 유연이었지. 그리고 마침 보니까 얼굴이 많이 변하고 고생한 것 같아서 신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그리고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 최 씨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만났는데 중략줄거리 이후에 그 장군에게 쫓겨났으니 자신의 지압이라고 하는 유생을 만나고 있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만난 걸 확인 정도만 한 거지 안도감이라고 얘기할 수, 오히려 불안하죠. 내 남편을 분명히 만났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만났는데 쫓겨나서 만날 길이 없으니 오히려 불안감은, 도균이가 질문했으니까 선생님이 좀 더 추가적 설명할게요. 얘를 만약에 불안감 A라고 한다. 불안감 A는 고향을 그리워하죠. 남편이 어딘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이에 유생이 나타났어. 그래도 불안해요. 여길 불안감 B라고 할게요. 그럼 불안감 B는 뭐야? 여전히 고향에 못 가고 있는 건 당연한데 남편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더더군다나 남편을 살짝 봤는데 그 이유를 못 보고 남편이 장군으로부터 말을 쫓겨났으니 이제는 남편을 본 이후에도 불안감에서 안도감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버전의 불안감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5번을 제끼는 거라고요. 답이 됐겠죠? 오케이. 도균이 덕분에 하나 더 풀었습니다. 자, 일단 다시 원래대로 뿅뿅뿅 갈까요? 여기. 자, A까지 하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 밑에 화면, 우리 칠판에 밑에 두 줄도 마저 읽어봅시다. 최 씨가 다 듣고는 너무 놀라고 치욕스러워서 곧바로 맑은 물에 귀를 씻으려고 했다. 이거 옛날 사람들이에요. 못 들을 거 들으면 귀를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최 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뭐라고? 최 씨가 얘기합니다. 저의 신세가 이러하니 죽는 게 낫죠. 어찌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수락한 거야, 수락하지 않은 거야? 수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장군과의 호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붉은 치마를 떨치고 일어나 거처로 돌아가니 장군의 어머니인, 말은 뭐였나? 정씨 부인이 최 씨의 뜻이 한결같음을 보고 크게 근심했다, 이런 말입니다. 즉 뭡니까? 권유가 성공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치. 장군 뭐였지? 역삼각형이었죠. 장군은 핍박하여 혼리를 치를 듯이 다급하여 혼산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최 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신, 마음과 몸이 초조하여 빨리 죽으려고 했어. 그러나 유생의 정성을 생각하니 죽을 수가 없어. 숨죽여 오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부자리에 기대어 잠깐 졸다가 꿈을 또 꿉니다. 꿈.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떤 여승이 앞에 다가와 이렇게 얘기했다. 얘들아, 이 여승은 유생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 이 여승은 왜 여승이 유생이 아닌지를 설명해 줄게요. 여기 밑에 거 볼까? 나는 금산사 부처다. 네 지아비의 정성에 감동하여. 네 지아비가 여승 차림을 했는데 이 여승과 그 여승은 다른 거죠. 그러면 아까 금산사 부처 네모치지 않았었니? 그 네모칠게요 그냥. 그러면 부처라고 할게요 그냥. 나는 금산사의 부처다. 네 지아비의 정성에 감동하여 두 사람을 돕겠다. 지금 장원 밖에 유생이 와 있다. 바삐 나가 도망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도망갈 약속을 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아비의 정성에 감동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 뭐냐면 부처가 유연과 최 씨를 돕는 이유가 되겠죠. 맞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이 부처가 한 말이 B 부분이죠. 아까 답은 나와 있으나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아까 다 몇 번이었더라? 4번이었죠. B에서는 자신이 상대에게 하는 행동의 이유를 밝히며, 이유가 뭐였어요? 감동해서. 그래서 상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거, 이것도 맞죠?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최 씨가 놀라 깨어보니 잠결에 꾼 한바탕 꿈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꿈에 지시한 것이 헛된 적이 없었으니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밖에 없지. 맞죠?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장원을 향하여 축원이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올리며 말했다. 뭐라고? 최 씨 바로 해놨네. 최 씨. 게이득 안 써도 돼. 최 씨가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저의 이 모습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생과 제발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때 마침 유생이 담장 안에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최 씨가 하늘에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은 거야. 그리하여 여기에 답하여 말했다. 유연이죠. 유생. 낭자가 옛 정인을 아직도 그리워하지 않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정해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침 유생이, 그러니까 주십시오. 최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유생의 목소리. 그리고 나서 그 신기하고 반가움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뭘까요, 이거? 맞아요. 편집자적 논평. 자, 우리 주어진 본문은 다 읽었죠? 자, 제가 바로 문제로 넘어가진 않을게요. 잘 봐봐. 이 서해무릉기라는 작품에는 이렇게 간혹 이게 원래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나오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영웅소설, 전투소설이 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여기서도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이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강의실 바닥에 앉아있지? 맞지? 자, 밖에는 이 우리 건물 밖에 이 서해무릉기를 내용을 알고자 하는 독자가 밖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등장인물이야. 뭐 유생, 최씨, 장군, 정부인, 뭐 개선 다 이렇게 인물이야.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있지만 나를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서술자일 거니까요. 이 안은 여러분들이 내용이 진행되는 이야기의 무대이지만 내가 여기 밖에 나온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나를 몰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라는 서술자가, 선생님이라는 안동욱이라는 서술자가 유생이 독자들한테 유생이 머리 깎았어. 스님 됐어. 여장했지. 아이고, 독자들아 있잖아. 최 씨가 엄청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 야, 정부인 이거 아들 편밖에 안 드네. 내 계속 서술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3인칭 서술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들의 뭐 외양묘사, 배경, 스토리, 뭐 모티프, 그 다음에 심리까지 다 알고 독자한테 하는 거야. 떠들고 어때? 각도가 90도죠. 이렇게 보고 말을 하지 않아.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관찰자예요. 말을 하지 않고 봐. 보고 나서 떠들어요. 떠드는 것을 독자는 어떻게 보냐면 책을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쫄랑쫄랑. 그런데 편집자 논평은 뭔지 알아? 쫄랑쫄랑. 야, 어떻게 반감을 이거 보면서 독자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지 않고, 야, 쟤네 자기가 전달해놓고도 지가 그 안에 개입을 해버린 거야. 야, 얼마나 그 목소리들이 얼마나 반갑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의 룰로 따자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작품 외부의 서술자는 작품 안에다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것은요, 아웃 오브 룰이에요. 소설에서는. 그래서 현대 소설은 거의 없어요. 편집자적 논평이. 룰에 맞춰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고전 소설 뭐 알바? 그냥 가끔 뭐 서술자 하다가 감탄하거나 느끼면 그냥 말을 안에다 뱉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90도가 아니라 그냥 직각이란다.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걸 지 서술자도 아는지, 야, 반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 아이고, 반갑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은 길지 않아. 편집자적 논평은 이야기 구성에 큰 흐름은 주지는 않는 겁니다. 이해됐죠? 괜찮아? 자, 그러면 문제도 한번 2개 남았는데 풀어봅시다. 뭐 1번 쉽죠?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한 거야. 서해 물음기 정도. 자,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유생은 인물에서 끊습니다. 유생은 끊고요. 섬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섬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얻었다. 맞지? 양식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굴 속에서 일단은 제대로 은신할 수 있었죠. 맞죠? 맞으니까 땡. 2번 개선은 끊고요. 자, 유세훈 동그라미였죠. 개선은 뭐였지? 세모였나? 개선은 최 씨가 나갈 결심을 하자 여승이 있는 곳으로 최 씨를 안내하였다. 맞죠? 결심을 하게 된 건 누구야? 개선의 권유도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죠? 꿈에서 누가? 금강사의 부처가. 맞으니까 땡. 공부도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택지를 선생님 필기한 걸 바탕으로 바꿔요. 이렇게. 개선의 권유를 들은 이후 부처가 해도 된다라는 꿈을 꾸었다. 그럼 틀리잖아요. 시간의 선후관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선생님 문제풀이를 선생님이 한번 계속 대충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를 바꿔 언제든지 변형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요. 자, 최 씨는 끊고요. 최 씨 하트. 오랜만에 만난 유생의 모습이 초췌한 것을 보고 나 때문이야 했어 안 했어? 맞죠? 맞으니까 땡. 자, 정부인은 마름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신의 말에 대한 최 씨의 반응을 보고 휴 그랬어요. 걱정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걱정이 지속되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은 4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5번 최 씨는 끊고요. 하늘에 유생과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소망을 빌었다. 속으로 소망을 빌었다. 틀리죠. 대놓고 빌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생이 듣고 날짜 정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맞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도 풀었고 2번도 풀었고 우리 도균이의 권유에 의해 3번도 그냥 풀어버린 거네. 4번 봅시다. 4번까지 하고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질 테니까 힘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6평 9평에 수능에 나오면 더 좋고요. A. 서해 물음기는 남녀 간의 혼사 성취 과정이 중심을 이루는 작품이고 혼사를 전후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남녀가 다시 결합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2번째, 작품에는 남녀가 인척관계라는 점. 얘들아, 얘네 둘이 먼 친척관계예요. 남녀가. 그 다음에 혼사를 방해하는 제3자. 누구야? 특히 혼사 장애가 나타난다. 이때 주인공은 신부를 찾아다니며 재회를 통해 완전한 혼사라는 애정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군이 뭐였지? 역삼각형이었나? 네. 제3자와 대결하며 시련을 겪는다. D. 주인공과 고난 극복 과정에는 비현실적인 조력자, 부처 앤섬이 있었죠. 관여하는데 이는 주인공의 애정이 성취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한다. 조력자. 자, 이제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1번. 유생이 배를 띄워 대양을 방황하다가 큰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끊고요. 본문이고요. 납치당한 신부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 신랑의 여정이다. 어디 있을까요? 신부를 찾아다니며 재회를 통해 이거죠. 얘는 시랑 연결돼 있네. 그래서 연결해서 맞으니까 맞음으로 답이 안 되는 거죠. 2번. 최 씨가 금산사 부처 네모였나? 네모의 말을 듣고 만난 여승은 남녀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비현실적 조력자로서 끊고 맞아요? 최 씨가 금산사 부처의 말을 듣고 만난 여승은 남녀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어요. 이 여승 자체가 남자잖아요. 얘가 유연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본문 해석 자체가 틀려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했을 답은 그래서 2번인 거야. 잘 봐야 돼.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3번. 유생이 굴에 몸을 숨기고 마을에서 얻어온 양식으로 연명하는 것은 끊고요. 주인공이 신부를 납치한 대상 장군과의 대결 구도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뭐랑 연결돼? 시랑 연결되겠죠. 오케이, 잘 찾았어요. 시랑 피신하고 있는 거니까 쫓겨난 거잖아요. 자, 장군이 혼례를 치를 듯이 다급한 상황에서 최 씨가 죽고자 하는 것은 끊고요. 그래, 남녀 주인공 간의 애정이 성취되는 데 있어 일단 문제가 생긴 거니까 혼사장이다. 혼사장이가 B에 나와 있네요. B에 있네요. 맞네. 맞음으로 답이 안 되네요. 5번. 유생이 담장 안을 살피고 있다가 최 씨의 목소리를 들은 후 재회에 대해 언급하며 응답하는 것은 끊고요. 주인공이 완전한 혼사를 이루게 되는 과정과 관련되는군. 비현실적 조력자에 의해. 맞죠? 땡.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현대소설 3으로 갑시다. 응?